타티아나 교수의 연구 결과는 미국의 피부암 발생률과도 일치합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피부암 발병률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피부암 환자가 생길 정도로 미국에서 심각한 질환인 피부암. 그러나 남성들은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Any guys? No, I don't know anybody who does. No, they don't do the only people I know who put sunscreen on are girls. For the men, it's especially dangerous to be out in the sun without protection. Wearing a hat or wearing a shir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sunlight can really damage your skin. And when you're 50 years old, you'll be covered in skin cancers. 자외선이 인간에게 일으키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재앙인 피부암.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피부암 발병률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인들이 비교적 피부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피부색 때문입니다. 황인종인 우리의 피부는 백인의 피부보다 자외선에 강합니다. 물론 자외선에 가장 강한 인종은 우리보다 피부색이 더 짙은 흑인이죠.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 간에는 분명 피부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색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멜라노점의 크기가 다른 게 되겠는데, 황인종 같은 경우에는 흑인과 백인의 중간이 되겠고, 백인종 같은 경우에는 멜라노점의 크기가 작습니다. 반면에 흑인종 같은 경우에는 멜라노점의 크기가 크고 피부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들 자체가 피부색의 차이를 결정하고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종별로 피부를 확대해서 직접 비교해보면 멜라노점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 알갱이처럼 보이는 것이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점인데, 백인에서 흑인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균일하게 분포돼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피부암의 적색 경보가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피부암 환자의 경우 10년 동안 5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쬐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젊었을 때 자외선에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노년이 됐을 때 피부암에 걸릴 확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The best way to so skin cancer is something most people don't think about because it happens so much later in life, but the damage occurs when you're young and you go out in the sun and you don't wear sunscreen. And while it may not feel like you're doing anything bad at that time, when you're 15, 20, 25, when you're 45, 50, 55, you'll see all the skin cancers come up, and by then it's too late. 자외선이 피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실제로 자외선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양산과 자외선 차단 모자인 선캡과 자동차 유리에 많이 사용되는 선핑용 필름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 실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시료는 모두 같은 크기로 측정됐고 자외선 A와 자외선 B의 차단율을 따로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보였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자외선 A의 경우 선캡의 차단율이 97.6%로 가장 높았고 자외선 B의 차단율도 선캡이 99.9%나 됐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로는 6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양산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단율을 보이진 않았고요. 이제 밝은 색깔일수록 조금 더 이제 투과가 많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색깔이 있는 부위보다는 흰 부분에서 더 투과를 많이 했고 UPF 값 또한 낮게 나왔습니다. 3000년 전 햇빛을 가리기 위해 양산이 등장한 후부터 자외선과 인간의 전쟁은 계속돼 왔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별로 의식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 도구도 있습니다. 바로 옷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입는 대표적인 옷인 면티, 셔츠, 등산복, 청바지는 얼마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자외선 A의 경우 네 벌 모두 90%가 넘는 자외선 차단율을 보였고 자외선 B도 95%가 넘는 높은 차단율을 보였습니다. 마치 땅에서도 태양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여름. 이 시기가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아져 우리나라를 비추는 햇빛도 가장 강렬해지는 때입니다. 그만큼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간 우리나라의 자외선 지수를 살펴봐도 한여름인 8월이 가장 높습니다. 8월의 평균 자외선 지수는 9인데 8 이상이면 초비상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해서 외출을 피해야 하는 시간도 8월에는 5시간이 넘어 1년 중 가장 길었습니다. 자외선은 비가 오는 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구름과 빗방울 사이를 뚫고 햇빛은 여전히 지표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의 자외선 세기는 보통에 해당됩니다. 흐린 날에는 3.0, 비가 오는 날에는 1.0 정도의 자외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100% 땅으로 내려오는 자외선도 있습니다. 자외선 중 파장이 가장 길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자외선 A입니다. UVA는 침투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진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UVA는 우리가 쪼이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일생에 걸쳐서 쪼이는 양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UVA도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